산청군 당성면에 위치하고 있는 하기제에서는 2026년 5월 23일 김재영의 쉽게 풀어보는 주역 강의를 시작으로 6월 6일까지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3000년의 지혜 주역으로 나의 꾀 읽기라는 주제로 이화서원 김재영 대표는 8꾀를 시작으로 건곤감리 형국의 주요 문항들을 모두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주역의 원리는 자연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는 이치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흔히들 주역하면 점치고 미래 예측만 바라고 하는 것으로 알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바람이 불면 구름이 몰려오다 보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듯이 사람 역시도 자연과 같아서 매일 즐거울 수만은 없듯이 자연의 변화만 잘 살펴본다면 그 안에 주역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대표는 부산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곡성으로 들어가 농민 열린 도서관을 설립해 농민들과 책을 모아 함께 읽고 공부했으며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 난제들도 많아서 주역을 공부하면서 난제를 많이 풀었고 그러면서 점차 자리도 잡히며 이화서원이라는 공동체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문화예술제에서는 인문학 강의와 음악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 예정인 가운데 첫날인 23일 오후 3시부터는 시작되었다. 이후 5월 30일 수레마루터 운영, 6월 6일 걷고 쉬고 맛들고 체험, 6월 13일 정혜경과 떠나는 음악여행 등이 이루어진다. 또 박성극, 정준영, 안주현, 오작 크래프트 작가의 도자기 작품 전시, 김현지 작가의 가죽공예 전시, 이현숙 작가의 패브릭 작품 전시, 정은영 작가의 복합재료 작품과 박지혜 작가의 모시 빗자루 작품 전시 등도 마련됐다. 하기제 이현숙 대표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공연과 전시를 넘어 사람과 삶, 전통과 예술을 잇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하기제 행사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소리부터 하면요. 여기 하기제 공식 돌쇠 이장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정착한 지 금년이 만 14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문화를 우리가 한번 갖고 오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게 금년이 벌써 12번째다 보니까 만 11년 됐다, 그죠? 12번째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러나 어설픈 것도 있었는데 한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오다 가다 눈빛만 맞아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여기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좋아하시는 내용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저 한옥이 학이제, 그래서 논어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학입니다. 그래서 뭐 학이시습지 불력여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창건하신 분은 150년 전에 이 건물을 만드시면서 이 주변의 유림의 어떤 중심이 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나온 모든 장소를 보존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경상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4년 전에 여기 와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경상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바로 얼마 전에 나이가 찼다고 그만 집에 가라고 그래서 요즘은 진짜 돌쇠 100% 전임 돌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위제를 처음에 만드신 분의 뜻이 물론 이제 유교 사상에 입각한 선비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요 비석이 하나 보이죠? 이게 풍령대라는 건데요. 여기 진주 남강입니다. 남강 한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양호가 수몰이 되면서 이 비석을 이 박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비석도 하나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많은 역사가 서려 있어요. 근데 이 문화 전체가 말 그대로 학이 공자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여기 보면 요 처마 밑에 천상헌이라고 있습니다. 내천자 윗상자. 그래서 저는 강 위에 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여기 강이니까. 그게 아니고 노노에 저 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가 계시던 그 동네 강 이름이 천자가 들어가요. 동천이가 그런데 그래서 그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 그 사상 하나하나를 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노력한 흔적이 여기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후손된 입장으로서 이 지역 문화 사회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3000년의 지혜 주역으로 나의 교회 읽기 김재영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여기 지금 이게 풍령대 여기 있는데 저 영자가 그 노래하다는 뜻이에요. 그 노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는 가사가 있는 노래예요. 뭐 누구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거는 가예요. 저 영은 가사가 없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노래하는 건 가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풍가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바람의 노래는 풍령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알고 이게 딱 보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들어가 보면 뭐 많이 써놨거든요. 근데 저거 있잖아요. 저 대단한 글자들 쓰는 건데, 예를 들면, 그리스 이제 이렇게 유럽 여행하면 이렇게 어디 길거리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그 앞에 뭐 이렇게 하나 뭐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보면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거는 잘 안 해놓고 다 저 현판을 해놨어요. 동아시아는 상징을 다 현판으로 해놨는데 그 현판의 내용 중에 보면 주역이 많아요. 그래서 주역을 알면 주역 안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짧은 두세 자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두세 자 안에 그 주역의 스토리를 다 깔고 있는 두세 자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놓은 거네. 지금 금방 가서 이렇게 몇 개 봤는데, 양정실이라는 거 있어요. 양정실. 그 양정실은 주역에 몽이라는 개가 있어요. 주역 몽개에 나오는 얘기예요. 몽개는 우리가 아는 말로는 계몽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걸 계몽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 몽개예요. 계몽이란 말의 어원이 몽개인데, 그 몽개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 좋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몽개예요. 그러니까 양정, 이 말은, 한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담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 말도 있었어요. 취지루라는 그 말도 있던데 보니까 그 취지라는 말은 주역에 그 취계가 있어요. 취계라고도 하고 체계라고도 하는데 그 괴는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마음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간 이름이 취지루인데 여기는 그런 거겠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그 취계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들 모은다는 건 좋은 소리 하나도 듣지 못하는데 내가 정성을 다하는 일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회의해가지고 뭘 하는데 막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취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저기에 저 글자를 써 넣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게 사람 마음 모으기 위해서 이곳에서 얼마나 애썼을지, 자기의 그 간절함을 저기다 담는 거라고요. 하여튼 이 공간이 제가 주역생님이어서 이런 공간이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러죠. 이런 차 마시는 것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강의실을 만들거나, 이런 모임하는 곳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 학위제에서 이런 현숙쌤 부탁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 이곳이 오래된 것을 재해석하는 힘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곳을 만들었던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 당시 150년 전이면, 조선 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일제가 하기 직전에 그때의 그 시기에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데 잘 찾을 수는 없고, 일단 모여서 우리가 토론하면서 한번 길을 찾아보자. 이런 정도의 마음들이 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이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시대 정신이 지금도 우리가 암울하고 울분에 차 있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 정신은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서로 손잡고 좀 창의적이고 이런 게 지금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현숙 선생님 요 공간을 학위제라는 이 공간을 치유 공간으로 또 새로운 예술적 창작 공간으로 또 그렇게 재해석해 내신 게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 좋은 시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빗살이라고 합니다. 빗살. 저는 곡성에 살고 있어요. 곡성에서 이화서원이라는 공부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랑 여러 청년들이랑 또 저와 우리 공동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또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 산청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모시고 같이 왔거든요. 이곳에 왜 왔냐면 여기 산청에서 만드는
여러 마을 활동, 마을 커뮤니티 활동,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걸 같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 곡성에서 그런 저희 형제들하고 그런 마을 공동체 활동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런 활동하면서 공부해서 같이 책도 쓰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저희 이화서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역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야, 주역 어떠세요? 주역 어떨 것 같아요?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주역 어렵다, 하여튼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건데, 하여튼, 어쨌든 얼마 안 되는 요 짧은 시간에, 그래도 아마 공부해 볼 만할 정도는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만 돼도 고맙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대략 이 주역이란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한 8만 년 전부터예요. 이 8만 년 전에, 이게 인류사적 사건인데, 인간이 있잖아. 인간이 계속 처음에 이제 인간이 이렇게 진화에 나오면서 있잖아요. 동물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의 다 같이 해요. 근데 이게 동물하고 인간이 분리되는 시점이 8만 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은 있잖아요. 동물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뇌의 작용이에요. 사실, 이제 인간이, 그냥 생식을 하는 거하고, 불로 익혀서 음식을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생식, 그냥 이렇게 고기 같은 걸 그냥 먹잖아요. 그냥 동물들은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리고 소화시키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화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써요. 근데 익혀 먹으면 소화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두뇌 활동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계속 커지는 게 진화 과정하고 연결되는데 8만 년쯤 전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일들이 그때부터 생겨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동물도 슬퍼하거든요. 그 사람도 슬퍼하죠. 그런데 추모하는 거 있잖아요. 동물은 추모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인간은 추모까지도 가요. 이게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더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뇌의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8만 년 전부터 인간에게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질문이 생기면 어떤 질문이 제일 먼저 생기겠어요? 질문의 시작은 늘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게 시작된 게 8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이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늘에 해와 달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한 8만 년 전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진화 인류학에서는 인지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 크게 봐서 있잖아요. 한 3가지 정도의 내가 누구인지, 이 우주는 어떤 질서가 있는지에 대한 크게 봐서 한 3가지 정도의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창조자가 계시고, 신이시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나도 역할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하나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창조론이에요. 어떤 신이 계시고 신이 만물을 만드시고 나는 신의 피조물이다. 이런 인식이에요. 자, 그런데 또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하늘 세계, 이런 게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 세계에서 있잖아요. 이 땅으로 어떤 존재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주론을 화신의 우주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들은 있잖아요.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는 처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이 땅에 올 때 몸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와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신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우주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원래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삶의 수행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약간은 좀 허상인 것처럼 실제는 다른 곳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존재론에 대한 이해를 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 어떤 창조의 문화도 있고 이런 몸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원래는 몸이 없는 건데 이런 우주론도 있어요. 근데 주역의 우주론은 어떤 거냐면 주역은 이제 이건 동아시아 사람들이 상상한 우주론이에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신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됐다. 이런 생각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기운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운은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 음양, 태극,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음양의 기운이 있는데 그런 기운이 끊임없이 관계 맺으면서 어떤 새로운 힘들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그 생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자기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주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주론을 생생의 우주론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생생의 우주론은 이게 지금 우주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걸 있잖아요. 어떤 체계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 5단계 정도로 있잖아요. 이 생생의 우주를 5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우주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첫 번째 우주는 텅 비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기운으로만 가득 차 있고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실체는 없는 그런 텅 빈 우주예요.
그리고 이런 우주는 표시를 이렇게 점으로 했고 이름을 무극이라고 지어줬어요. 이게 첫 번째 우주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서 있잖아요. 또 여러 작용들이 일어나서 두 번째 우주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이런 기본적인 게 나누어지고 요 두 번째 우주는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우주는 이름을 태극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양이라고 하고 여기는 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세 번째 우주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우주는 무극하고 태극이 통합된 우주예요. 그래서 표시도 요렇게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우주는 이름이 삼태극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천지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 세 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기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얘는 이름을 무극, 태극, 삼태극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름만 저렇게 부를 뿐이죠. 실제는 저 셋은 전부 다 하나예요. 무극은 태극이고 태극은 무극이에요. 다른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로 이어진 이런 걸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천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원이라는 말은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 세 가지 이야기는 이런 은유이기도 해요. 인간에 대한 은유이기도 해요. 인간이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정도 오면 엄마 뱃속에서 가득 찬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가득 차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태어나는 게 되겠죠. 근데 태어난다는 건 엄마하고 아기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분리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분리를 지방이라고 했어요. 이게 천원지방이라는 말인데 이게 동아시아 우주론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언어예요. 기독교로 얘기하면 천지창조나 똑같은 얘기예요. 저 말은. 기독교의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어떤 걸 만들어서 이 세상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천원지방이. 자, 그래서 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우주는 어떤 우주냐면 분리의 우주예요. 분리라는 말은 각각 그 자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면 분리돼요. 그 고유성이 해체되면 연결되고 자기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가지면 분리돼요. 그래서 요 네 번째부터는 요 1, 2, 3은 원어로 표시하는데 4번하고 5번은 방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방은 네모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 번째 우주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우주는 이름이 뭐냐면 사상이에요. 네 번째 우주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점이 하나 있고 음양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 우주가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 끊임없이 생성하면서도 또 동시에 진화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과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요 무극이에요. 무극은 숨 쉬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주의 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하면 숨 쉬는 건데 여기는 숨을 들이쉬면 이렇게 무극이 표시가 되고 숨을 내쉬면 사라지고 숨을 들이쉬면 다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 다시 숨을 내쉬고 이 무극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있잖아요. 이제 여기 네 번째에 오면 요 가운데 있는 무극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안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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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4개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요 4개 각각 또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기가 태양이에요. 여기가 소양, 여기 소음, 여기 태음. 요렇게 4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4개는 이제 자기 자리를 가져요. 여기는 소양의 자리예요. 여기는 태양의 자리, 여기는 소음, 여기는 태음. 이렇게 자기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는 음양인데 얘는 양이 되기도 하고 음이 되기도 해요. 이게 다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천이기도 하고 지이기도 하고 인이기도 해요. 이 천지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있잖아요. 여기는 소양이고 여기는 태양이고 이렇게 딱 고정돼요. 여기가 저기 소양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요 자리만 딱 고정이 돼요. 자기 정체성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상에서 있잖아요. 모든 존재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5번째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5번째 우주는 이름이 뭐겠어요? 이게 오행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제가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오행은 있잖아요. 여기 사상에서 요 가운데 무극이 요 가운데에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는 소양, 여기는 태양, 여기는 소음, 태음, 무극 이렇게 5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5개도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여기는 소양이에요. 소양은 이름을 뭐라고 했겠어요? 요거는 목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거 소양은 목이에요. 태양은 뭐겠어요? 태양은 화라고 이름 지었어요. 소음은 이게 금이에요. 태음은 수, 가운데 있는 무극은 토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목화, 토, 금, 수. 이 오행이에요. 그리고 이 오행에 오면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있잖아요. 이 오행 속에서 관계를 다 맺어요.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은 뭐로 되어 있겠어요?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시간과 공간,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요 안에서 다 만들어져요. 자, 여기는 소양의 시간이에요. 소양은 조금 따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소양의 시간은 봄이에요. 여기 태양은 언제겠어요? 소음은 조금 서늘하다겠죠. 요건 가을이에요. 요거는 겨울이겠죠. 여기 가운데는 환절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공간을 한번 봅시다. 소양은 조금 밝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공간은 여기는 동쪽이에요. 자, 여기는 태양은 어디겠어요? 여기는 남쪽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조금 어두워온다. 소음 서쪽, 여기는 북쪽, 여기는 중앙. 그러겠죠? 중앙. 자, 그리고 인간의 몸과 마음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의 여기는 소양은 어떤 몸이겠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몸이에요.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건 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여기 태양은 뭐겠어요? 여기는 뜨겁게 하니까 여기는 심장이겠죠. 여기는 서늘하게 하는 몸이에요. 이건 폐예요. 그리고 여기는 정화하는 심장, 가운데는 위장,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요. 마음도 요 5개에 다 들어가요.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뭐겠어요? 소양이 따뜻한 마음은 인이라고 해요. 인은 따뜻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여기 태양은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뭐겠어요? 뜨거운 마음을
예라 그래요. 자, 그런데 예라는 말에서 이게 뜨거운 마음 느껴지시나요? 잘 안 되죠. 근데 요거는 글자를 조금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이 예라는 글자는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뭐겠어요?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재단이란 뜻이에요. 기도, 재단 이런 뜻이에요. 요 앞에 요거. 요 위에 있는 요거 뭐겠어요? 요거는 고곡이라는 뜻이에요. 옥인데 아주 귀한 옥이에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건 뭐겠어요? 요거는 북이에요. 북이라는 글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 글자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옥으로 만든 여러 이런 재물들을 여기다 막 올려놔요. 이 옥은 동아시아에서 옥은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상징이 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부르겠어요? 옥황상제라고 하는 건 옥에 있잖아요. 동아시아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간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제단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북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북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그런데 요 바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막 여기서 북을 치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막 춤을 추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에요. 요 글자 안에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그 한문은 그 안에 그림이 담겨 있다예요. 그런데 이런 북을 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걸 며칠 동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학이제 축제 며칠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달 동안 논다는 거예요. 보통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북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밤새 그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밤새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다. 요즘 락 페스티벌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제 이제 지금도 제3세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3세계 문화들 보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장면이 그렇게 막 며칠 동안 춤을 추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느 시간에 약간의 나를 넘어서는 어떤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랜스가 온다는 거예요. 뭔가 이 변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성이 일어난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본다. 저 상대가 누구로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생겨나는 마음을 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라는 말 안에는 더 정확하게는 예악이라고 했어요. 원래 원형 글자는. 근데 막 그때 생겨날 그 상대를 하나님으로 보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당신은 하늘님입니다. 뭐 이러는 건데,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춰야 돼요. 그걸 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 상태에 대한 경험은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할 수 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간 어떤 뭐 이렇게 형식을 만든 거겠죠. 그런 게 예절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원형은 예악이에요. 그래서 요 태양의 마음 안에는 있잖아요. 이런 예의 마음 안에는 이런 음악이 들어있어요. 그게 뜨거운 마음이죠. 이게
굳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있잖아요. 소음의 마음이니까 좀 서늘한 마음이에요. 서늘한 마음 어떤 거겠어요? 요거는 의예요. 이 정의는 어때요? 정의는 좀 감정이 서늘함이 있어요. 이 안에는 있잖아요. 여기는 냉철한 마음이에요. 태음은 냉철한 마음 뭐겠어요? 이게 지성은 냉철해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뭐겠어요? 요 가운데는 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의예지신이라는 있잖아요. 하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다 있잖아요. 요 5개의 마음을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 5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이 5개의 마음을 잘 실현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여러 장치를 만들어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예를 들면, 노래도 만들 수 있어요. 이 5가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노래도 만들 수 있고 있잖아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인의 예지신이라는 이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색깔을 5개를 써요. 그 5가지 색깔이 뭐겠어요? 오방색이에요. 이것도 있잖아요.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5개의 색깔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래하도록 5개의 소리도 줬어요. 그리고 곡식도 5가지 곡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동아시아는 이 오행이라는 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간도 있잖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선을 만든 사람들은 꿈이 뭐였겠어요? 조선을 만든 건국 이념은 뭐예요? 성리학이에요. 예를 들면, 고려는 불교라는 게 중요한 국가적 정신세계였잖아요. 조선은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은 꿈이 뭐겠어요? 성리학의 꿈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냐면 거기서 살면 다 성인이 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양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를 이렇게 기획했다는 거예요. 도시 제일 가운데를 하나 잡았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어디냐면 보신각이에요. 한양의 중심은 보신각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요 글자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걸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문을 만들었겠죠? 동쪽에 무슨 문을 만들었어요? 동대문을 만드는데 동대문 위에다 이렇게 현판을 써놨을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써놨겠어요? 흥인지문, 인을 써놨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남쪽에 문을 만들고 그 위에는 숭례문. 자, 그리고 서대문에는 돈의문, 의자. 북쪽에는 홍지문. 가운데 보신각.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인의 예지신의 이 인간 본성에 따라서 사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철학을 그 공간 디자인에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이 5개의 우주를 다 담고 있는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태극기예요. 태극기는 제일 처음 뭐 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무극이 있어요. 무극. 두 번째 뭐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태극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요 삼태극인데, 삼태극은
줄 3개가 삼태극이에요. 줄 3개. 사상은 어디 있겠어요? 사상은 요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요게 사상이에요. 요거는 여기 양 2개,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소양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양만 3개 있죠. 그래서 여기 양 똑같은 게 3개 있을 때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2개, 양 하나니까 이렇게, 여기는 만 3개니까 이렇게 점 찍고. 지금 요 구조하고 똑같죠? 자, 그럼 오행은 어디 있겠어요? 오행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오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태극기 안에는 있잖아요. 처음에 우주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이걸 다 담고 있는 우주에 대한 디자인이 이 태극기예요. 우주와 뭐 세상 만물을 담고 있는 디자인. 주역은 이런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기독교는 예를 들면 서구의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성과 악의 싸움들이 있고, 그 싸움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이런 우주론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불교는 이런 거죠. 우리는 원래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니었고 어떤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영혼의 존재들이었는데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왔다예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왔는데 이 땅의 삶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수련과 이런 걸 거쳐서 결국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벗어나서 이 윤회의 수많은 과정들을 벗어나서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 해탈이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 전체를 역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인들은 이 세상은 수많은 역동적인 그 수많은 작용들 속에서 이 세상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작용들 속에서 이런 여러 관계들이 맺어지고,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어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 땅의 생명력과 역동성이 살아있는, 그러면서도 균형을 찾아내는, 이런 게 이제 동아시아인들이 생각한, 우주예요. 우주고 인간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있잖아요. 보면 전부 그런 얘기들로 다 디자인해 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한문도 읽을 수 있고 이게 와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서는 바람의 노래를 들었겠구나. 뭐 그런 거 이제 저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바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시도 쓰고, 또 여기서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 여기서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런 게 막 저는 이제 글자 몇 개 쓰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막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하여튼 우리 동아시아에는 그렇게 우주를 이해하고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숙 선생님? 현숙 선생님 어디 가셨나?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주역이 우주론이에요. 근데 주역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역 공부하면 뭘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역의 또 느낌 중에 하나는 또 점을 치고 뭐 이런 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점을 치는 행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자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말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연이 말해주는 거하고 내 삶하고 있잖아요. 분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우주를 있잖아요. 시간을 누군가 처음 1년이 12달이 있는 걸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12달을 두 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24절기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24절기에다 이름을 지어주죠. 원래 이게 시간에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간에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잖아요. 이 우주에 64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저기 강물이 있죠. 강물에 물결이 일어나는 걸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주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풍수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바람이 불어서 강물에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풍수환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강물에 물결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현상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주역은 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은 마음이 64가지예요.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에 있잖아요. 이 우주의 흐름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동조시키는 법을 알게 되면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내 삶을 자연의 흐름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역의 이론이에요. 자연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약간의 서핑을 타는 거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결이 쳤을 때 물결에 잠기는 사람이 있고 서핑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면 서핑 타듯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물에 잠기는 거하고 서핑 타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래,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다들 써놓고도 못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방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왈락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요 방 이름 중에 하나예요. 왈락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삶을 그렇게 즐길 수 있다예요. 그 어떻게 하면 삶을 즐길 수 있냐면 주역을 알면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과 물결에 휩싸이는 사람의 차이가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수많은 스승들이 그 주역을 알려고 막 그냥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삶의 즐거움이라는 그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안다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죠? 야, 근데 역설이 있어요. 이게 동시성이라는 기법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워요. 이 동시성이라는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 동시성이라는 언어를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정확한 언어는 동시성을 이용해서 내 마음과 자연을 동조시킨다 이거예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는. 그래서 이게 이건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 동성이라는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의미 있는 우연, 시작. 의미 있는
우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동전 3개를 가지고 해요. 동전 3개. 자, 동전이 있으면, 동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앞면과 뒷면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앞면을 양이라고 하고, 뒷면을 음이라고 하고, 이랬을 때 이 동전은 음양이 가장 완벽한 물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보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음양이 완벽한 게 없어요. 이건 가장 완벽한 음양이에요. 자, 그래서 동전 3개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전 그냥 이게 던지는 거예요. 동전 3개를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건데, 동전 3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이렇게 3개 나올 수 있겠죠. 야한님, 나 가방에서 동전 좀 찾아줄래요?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3개 다 앞면이었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똑같죠. 이건 이렇게 해도 같고, 이것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한 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개가 이렇게 뒤집어진다. 이거는 양, 양. 이렇게 되죠. 이거는 양, 양. 이가 똑같죠. 그죠? 자, 이번에는 2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2개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양, 이렇잖아. 그죠? 이것도 양,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3개 다 뒤집어지는 거, 이거 남았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좀 많이 가져오세요. 이거 뒤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얘들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거 뭐예요? 근공감리죠. 우리는 이 근공감리가 얼마나 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지 다 몰라요. 자, 동전 3개는 있잖아요. 요 3태극을 상징해요. 그렇게 해서 3태극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던지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는 경우의 수는 요 4가지인데, 요 4가지는 요 4개예요. 요거예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각자의 고유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성과 고유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역괴는 어떻게 찾냐면, 각자의 질문에서 찾아요. 고유성에서 찾는다고요. 내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내가 너무 막 갈등이 심하다. 이런 건 내 문제죠. 그죠?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사실은 우주에는 있잖아요. 갈등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우주에는 평화라는 에너지도 있고 있잖아요. 갈등이라는 에너지도 있어서 지금 나하고 아이들 사이는 갈등의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냥 갈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도 있어요. 갈등을 통해서 있잖아요. 고통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역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있잖아요.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대단히 많은 우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다는 못하니까 현숙쌤 한번 요리 와보세요. 자, 내가 여기 오자마자 현숙쌤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잠깐 여보세요. 이게 올해 이렇게 몇 번째죠? 12번째. 12번째. 그러니까 현숙쌤 내가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 이거예요. 야, 이거 내가 처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 남편하고 나한테 둘이서 하려니까 뭐 죽을 것 같아요. 뭐 이야기야. 처음에 할 때는 몰랐는데, 애들은 이 일 하기 싫어서 다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내년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 먹기를 어. 내가 몸이 안 따르면 못하고 몸이 따르면 한다.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 아, 내가 이거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주역에 물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이래 한번 해봅시다. 그냥 네, 네, 네. 저기 학이제 축제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저기 남편하고 나하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지친다. 또 뭐 한번 감정들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자꾸 지금 이걸 하면서 느끼는 감정. 저요? 어제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며칠 전부터 계속 연락이 왔는데 질문지를 이제 저한테 메일로 보냈거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질문지가 온 거를 생각을 했는데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어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보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질문 알겠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머리가 도대체 돌아가지를 않는데 전화는 해야 돼.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충 적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글씨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거 뭐 하고 있나. 어제는 진짜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이제 기운이 생겨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완전히 저는 좀 무수리 스타일이거든요. 잠만 자고 나면 아침에 괜찮아요. 근데 저 주변에 잠자고 나면 괜찮으신 무수리들이 몇 분 계세요. 저 잘하시는 선생님이 쑥떡도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 5시에 쑥을 뜯으러 가셨대요. 그래서 선생님 세상에. 내일은 안 가세요? 저도 뜯으러 갈까요? 그런 거야. 제가 지금 이거를 하면서 그래서 야, 내가 무술이는 무술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뭐 물어보셨죠? 까먹어버렸네. 내년에 또 할지. 내년에 선생님 제 나이로는 제가 63년 토끼띠예요. 제 나이로는 저희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아요. 제 나이로는 한 10년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씩은 뭔가 일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항상 제가 다 주관을 하다가 올해 중간에 2개를 참여하는 걸로 해서 했어요. 돈 부담도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25명 또 60명 이렇게 해서 같이 자꾸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안 되면은 또 더 참여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은 아이가 뭐 더 치매 걸리고 이상해지기 전까지는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네.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치매가 아주 심하신데 저는 치매 걸리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돌본 지가 저희 형제들하고 돌본 지가 한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쁜 치매네.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 걸리기 전에는 제가 죽고 싶을 정도로 엄마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딱 걸리셨는데 진짜 눈에 안 보면 눈에 밟힐 정도로 이쁘시더라고요. 이쁜 치매라기보다 내가 이쁘게 해주고 내가 순하게 해주면 엄마가 순해져요. 그래서 이뻐지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치매가 걸려서 이상한 게 아니라 똥오줌이 중요하지는 않더라고, 지금은. 근데 그렇게 이쁘고, 저희 엄마가 하루는, 이게 어떻게 이쁘냐면은, 하루는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셔서 문을 잠그고 나오셨는데, 문을 막 못 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내가 빨리 열어줄게. 이제 문을 딱 열었어요. 금방 열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에이 죄송해요. 욕 좀 해야 돼요. 에이 개족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랑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저런 욕은 어디서 도대체 배워가지고 온 거지? 그럼 엄마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갑자기 해주면서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도 세종대왕이 만든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그냥 저희가 이제 목욕도 안 하려고 그러지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 오늘이 저기 세종대왕이 정한 날이야. 목욕을 하러 가야 돼. 저희가 이렇게 써먹어요. 그러면은 그러나? 그러고 또 따라가세요. 그러다가 또 정신이 어떨 때 번쩍 나실 때에는 니 미쳤나 이래요 저한테. 이모들이 놀러를 와가지고 엄마 오늘 세종대왕이 목욕하는 날이라고 정한 날 가자 막 이랬더니 갑자기 이모들을 보더니 엄마가 정신이 돌아왔는지 나이를 쳐다보더니 미쳤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웃긴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자연을 겁냈었거든요. 겁냈을 때는 내가 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얘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저희 엄마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또 키워주는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느끼면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걸 운영하는 어려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 축제 운영하는 어려움은 남편이랑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위에를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데는 풀을 다 뱄는데 그 앞에를 조금 못 뱄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바람 불어서 청소를 하는데 예초기를 돌리면 풀이 막 튀잖아요. 근데 거기를 풀을 치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못 치게 하면 저 사람은 그게 눈에 거슬려서 쳤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걸 치고 나면 제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그 주변을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행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우 아빠 그거 그냥 괜찮아 그랬어요. 제가 괜찮아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쳐야 되겠는 거야. 이제 요런 일들이에요 다. 그래서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괜찮아 해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나이가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는지 방법을 이제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소한 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다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돌아서면은 또 미안한 마음 드니까 또 화해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싸우는 게 제일 큰일이에요 저희. 안 싸우기만 해도 계속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뭐 계속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자, 저기 저 동전 던지기. 같이 해봅시다. 여기 지금 5명씩 있잖아요. 어떤 데는 6명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한번 앉아보세요. 저기 6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6그룹. 보통 한 그룹에 5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6명이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둘러 앉으세요. 자, 5명 혹은 6명이 둘러 앉으세요. 5명 혹은 6명. 뭐, 어디 7명 앉아도 돼요. 여섯 그룹이에요. 6그룹.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저기 7그룹은 안 돼. 6그룹이어야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하셨죠? 6그룹이어야 돼요. 양쪽이 그 3개, 각 한 그룹에 3개씩만 들었으면 돼요. 자, 저기, 지금 제가 2가지를 읽어 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 저기, 지금 현재의 학이제를 하나 읽어 드릴 거예요.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읽으면 막 저런 게 다 나와요. 막 싸우고 있는 거, 막 이런 얘기들이 다. 그리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얘기들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할지 말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4명은 너무 적은데 1명 더 오면 좋겠는데 여기 네, 괜찮아요. 여기 아니 1명 더 그래도 이쪽으로 오죠.
아니, 저쪽이 많지 않나? 그렇게. 그러세요. 그래요. 5명, 6명, 그러죠? 저기 잠깐 서로 인사하세요. 저기 서로 인사하고, 이름도 서로 인사하고. 그래, 한 10분 인사하고 제가 할게요. 10분씩. 저 빨간불이 들어서 뭐? 핸드폰? 나중에 찍어야 되는 거. 어떻게 오늘 제 강의 재밌었나요? 네, 지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었죠? 유아 수원을 가야 되나? 여기 5명인가요? 오늘 어떻게 제 얘기 재밌었나요? 예. 좀 몰입감이 생기던가요? 처음에 잠깐 졸랐는데. 그래요. 인사 나누세요. 여긴 4사람이네. 한 명 더 오면 좋은데. 선생님이. 어떻게 제 얘기 재밌었어요? 네. 그러세요. 멀리서 오셨나요? 저희 가까운 진주. 진짜예요? 그래요. 서로 친구분들이신가 보네. 예. 그래. 야, 저기 가서 한번 앉으세요. 저기 5명, 4명 있는데. 이야, 선생님들은 막 앞에 앉아갖고 너무나 열심히 들어줘서 막 강의할 맛이 났습니다. 뭐로 저 한편에 놓는 상은 가짜. 내과에 의자가 내과에 앉아서 사는 거야. 내과에 앉아서 예. 자제 상천활 해가지고 자재 상천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는 그 얘기 있어요. 그래, 맞아요. 논어에 나오는, 네, 참, 맞아요. 그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은 가. 가전철 가. 이거 갖고 뭐 해라 하는 겁니까? 언제 좀 이따가 이제 서로 인사하고 나서 제가 아주 또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시면. 예. 지금 어떻게 좀 재미가 있던가요, 제 얘기가? 제 얘기가 재미가 있던가요? 재밌어요. 근데 뒤에는 글자가 안 보이니까 괜찮아. 조금 더 저기 뭐라 그냥 제가 말하면서 하는 쪽은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뭐 좀 재밌는 영상 재밌었어요? 유익하고요. 오늘 예. 강의. 이게 원래 이런 경우는 생방송을 잘 안 하거든요. 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누가 보겠어요? 저는 일부러 오고 싶어서요. 이건 언제 방송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라이브로 저기 산청 신문이에요. 그걸로는 안 나오고 말씀하시는 게 다 나가고. 녹화로는 안 나오고. 녹화는 이제 한번 나올 거기 것 들어가서 이제 산청 학위제 주역 강의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그럼 지금은 계속 생방송을 나중에 나가고 검색하려면 제가 보면 어떻게 나중에 한대요? 산청 학위제 주역 강의 하면 나와요. 올려놨어. 올려놓으셨어요 벌써?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저기 있는 저 풍령대 이렇게 저기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막 바람에 노래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풍령대 이러면 안 들렸는데. 영가할 때 그 영자예요.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그지? 딱 그 지점에다 딱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얼른 노래예요, 노래. 그래? 또 모은데도 생각이 나네요. 구름이 머문.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 저번에 우리 지금 동행반을 좀 올라서 5월 30일. 그랬어요? 야, 주역 처음 들었는데 저기 우리나라 최고의 선생님한테 지금 들은 거예요. 운이 너무 좋다.
해야 되나요, 이제? 이제 아니 저기 이제 대충 이야기 마치고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다 던져보게. 오픈 채팅방에 잠깐, 이화서원 지금 야, 들어오실 수 저기, 있거든요. 요걸로 저기 이렇게 저기 QR 코드 클릭해도 되는데.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이화서원 치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언제 하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 던질 네. 때 우리 라인에서만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 수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요거 저기 혹시 요걸로 들어오시면 돼. 지금면 들어. 오픈 채팅방에 이화서원 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요게 이화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요걸로 요거 한번 돌리세요. 나중에 여기 다 하시고 나면. 야, 이건 저기 강의 중간에 이게 그냥 인사하라고 그래. 놔두면 이건 진짜 최고의 강의 기법 아닙니까, 이거? 아니 가능할까 싶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줍니다. 공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 새들도 하늘 새들. 내가 여기를 딱 아침에 내가 여기 처음에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지난번에 여기 2월에 공부하고 저기서 아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온 거예요. 아침 달리기 와서 여기까지 딱 왔다가 돌아갔거든. 근데 요 소나무가 너무 이쁘더라고. 그리고 저에서 딴 데서 원래 뭐라고? 딴 데 하고 저기 다음날 이제 헤어지고 이제 나는 그냥 보니까 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나 혼자 뛰어온 거야. 오늘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근데 딱 뛰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딱 와서 여기 저기 막아놨거든. 저기 앞에 보면 못 들어가게 해놨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요 공원 좀 둘러보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로 꼭 한번 와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딱 걷기 딱 좋았잖아, 그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 이게 뭐 기운이 온 우주의 기운들이 이렇게 맞춰서 방송 뭐 조금씩 제 개인 인터뷰 안 할까요, 선생님? 네. 그래요. 뭐 그냥 다른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쌤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요 강의를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저기 제가 올해 산청에서 주역 강의를 2번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현욱쌤 오셨어요. 오셔서 요번 축제에 제가 요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셔가지고, 또 제가 여기 와보니까 현욱쌤 이게 저기 여러 작가로서 하신 작품 활동도 있으시고, 또 제가 늘 이런 공간 재해석에 대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아주 창의적인 재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쌤 부탁하셨을 때 제가 2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아까 곡성에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 얘기 좀 곡성에 이제 제가 곡성에서 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거기 살면서 제가 지역에 여러 일도 하고, 또 제가 또 꾸준히 책도 꾸준히 쓰고 있고, 또 책 쓰면 또 강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이사도 오고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동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이화서원입니다. 이화서원이요? 예. 그럼 주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접하시게 되고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곡성은 막 산청 같은 데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인구도 한 3만 요런 정도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제가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난제를 많이 풀어냈어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주역 강의를 여러 번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 오늘 강의를 하시는데 예.
좀 어떻게 쉽게 잘 풀어서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해서 그렇게 뭐 좀 일부러 그렇게 쉽게 하시려고 연구를 하신 건지. 제가 이제 뭐 이런 청년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청년들한테 이런 고전 강독을 해야 되니까 좀 쉽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농촌 지역에서 지내니까 그런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게 이제 제가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오행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하시는데 뭐 이해하기가 쉽게 그냥 들으면 뭐 이해되죠, 그죠?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오늘 강의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천상제라는 게 천상헌이잖아요. 예, 천상헌. 함양에 가면은 천상제라고 있어요. 예. 뭐라고 그러지? 향교의 분원인데 그 이름이 천상제라고 돼요. 예. 거기 재향을 모실 때 제가 촬영을 가면 예. 그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용을. 여기. 천상제가 어떤 뜻이냐, 그래서 물 위에 있는 뭐 그냥 물, 그러니까 거기도 강이 하나 있거든요. 앞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천상기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공자님께서 삶에 대해 성찰하면서 흘러가는 저 물과 같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그 이름에 이렇게 지은 그러니까 저 천상제라는 말은 물 위에, 뭐 냇가 위에 있는 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삶이란 흘러가는 것 같구나, 이게 본래 내용인데, 거기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걸 구조를 이해해야 아는 거겠죠. 저기 하기제라고 여기가 하기제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죠. 논어 처음에 나오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여러 코드들이 대단히 핵심적인 코드들을 가지고 이름을 댔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어요. 되게 기쁨, 또 올바른 양육, 또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해서 결정하기, 그리고 자연 속에서 자기를 동화하기,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 담고 있는데, 좋은 키워드들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그게 저도 이제 소식적인 논어를 좀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릴 때는 그 이해를 못 하잖아요. 배우는 정도뿐이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구절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륜에 따라서 같은 구절이라도 표현하고 내가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걸 그때 느껴졌거든요. 그런 걸 배워두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도 그 구절을 살면서 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맞는 구절이 또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지역에 이렇게 고전 읽는 모임들 읽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함양에도 그런 경우. 예, 저희 이제 곡성에서는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함양에는 뭐 문화원에서 또 하고. 그리고 저 뭐죠? 복지관에 그런 데서 주역 강의도 하고. 자, 이제 대충 이제 모아가지고.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강의 중간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주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강의 기법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에서 좀 그렇구나. 동전을 한 팀에 3개씩 드렸어요. 거기에서 동전을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전하면 여기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손을 모으세요. 이렇게 가에 계신 분들이 다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높이 떨려서 이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한 팀은 저렇게 밑에 이렇게 수건도 깔고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정성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건데 동전에 있잖아요. 동전에 저기
얼굴을 양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숫자를 음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 손을 모았다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걸 보는데 번호를 어디서부터 1번을 하냐면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할게요. 여섯 줄을 만드는 거예요. 6줄. 주역은 그 주역은 줄이 6줄인데 자 자 이제 요거 그리고 아까 요거 얘기 하나를 안 했는데 요렇게 양만 3개일 때는 요렇게 해서 점 찍고 여기는 양, 여기는 음이 3개일 때는 음하고 점 찍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주역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는 있잖아요. 앞에는 지금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나는 무술인가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뭐 일만 많이 하냐 뭐 이렇게 남편하고 맨날 싸우냐 뭐 이런 내가 써놨거든요. 이래가지고 내년에 다 하겠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런 거 쓰는데 이렇게 여기는 자유롭게 쓰고 있잖아요. 이건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거야. 일기선 치듯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기 하기제 축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 던지는데 여기가 1번이에요. 그냥 다 던지셔도 돼요. 지금 준비. 자, 한 번에 다 던지는데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죠? 자, 던지세요. 시작. 양, 소음. 1번은 양 하나, 2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음이라고 표시할게요.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나요? 2번도 소음. 3번 소음. 3번도 소음. 4번은 뭐예요? 저기 4번 아니에요. 저기. 여기도 소음. 여기 소양. 두개 양 하나. 소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 이제 주역은 요렇게 있잖아요. 6줄이 나오면 이렇게 읽어요.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한 팀이 하나씩 주든지 뭐.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게 뭐냐면 요거 지금 위에 3개가 뭐죠?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라고 그래요. 이게 근곤감리에 나오는 요거죠, 그죠? 요거는 전부 다 음만 3개 있는 요거예요. 음만 3개 있는 요거는 지라 그래요. 자, 여기는 수고, 여기는 지예요. 이거는 그림이 뭐겠어요? 이거는 그림이 여기 땅이 있는데 땅 위에 물이 흐른다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잖아, 이거 지금. 진주 그러니까 산청 지리산을 둘러서 저기 단성 들판을 지나 남강이 흐른다.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이거를 비라고 읽어요. 비라고 읽는데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한문으로는. 그런데 요거는 갑골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갑골문에는 이렇게. 이건 뭘처럼 보이나요? 여기 앞에 가는 사람, 요거 뒤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를 비라고 읽어요. 따를 비. 앞 사람을 따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하기제 지금 요거는 하기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잖아요. 하기제 이제 저기 우리 현숙 쌤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쌤은 막 우리 싸워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따라가고 이런 관계다 이거예요.
말한 거하고 실제가 뭔지 다르다는 거 알겠죠? 말은 우리 맨날 싸워요 그러는데 실제는 마음으로 야, 난 저 사람 좋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호 선생님이신가? 이장호 선생님. 장호 선생님 어떠세요? 이게 장호 선생님도 늘 우리 현숙 선생님 따르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죠,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표현한 게 요 비다 이거예요. 이 지금 저기 딱 이렇게 이렇게 남강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좀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마음을 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역 책에 찾아보면 비라는 개가 있어요. 몇 번이냐면 7번인가 뭐 8번인가 뭐 그럴 거예요. 주역이 전부 64개거든요. 그 중에 8번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8번에 보면 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 서로 B라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받아들여주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막 부딪히는 마음도 있지만 저 사람 마음 내가 받아들여주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하기제 이런 축제가 12번이나 이렇게 하는 일이 서로 막 부딪혀서 된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저 사람 하는 일 참 좋은 일이야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래도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역은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는 점 찍힌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점 찍힌 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3번 뭐 이런데 점이 하나 찍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3번에 점 뭐 2번 3번 두세 개가 점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2개, 3개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1개 찍힐 수도 있고 1개도 안 찍힐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은 1개도 안 찍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개 찍혔다고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요런 게 찍혔으면 거기에 이제 8번에 가서 보면 B라는 계열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거기 책에 보면 번호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 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점이 찍히면 번호는 밑에서부터 읽어요. 1번, 2번, 3번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마음, 나는 잘 순응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인데 예를 들면 3번을 보면 있잖아요. 3번을 보면 거기는 이제 여기 보면 2번은 잘 따르는 마음, 3번은 잘 안 따르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 안에 B라는 마음 안에 마음에 6개가 있어요. 그 6개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 6개 있잖아요. 그 밑에 번호에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은 있잖아요. 다른 마음 하나하고 이어져 있는데 어떤 마음하고 이어져 있냐면 주역은 있잖아요. 전부 다 음양이라는 구조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마음들은 음양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있잖아요. 순응하는 마음인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마음이에요. 순응하는 마음하고 마주보는 마음은 저항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어디 있냐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역은 있잖아요. 전부 다 두 개씩 하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2개의 마음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음양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마주보는 건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얘를 180도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8번이면 7번이 짝꿍이에요. 7, 8이 짝꿍이에요. 1, 2 짝꿍, 3, 4, 5, 6, 7, 8. 근데 여기 보면 4라는 게예요.
여기는 지수사예요. 그래서 요 둘은 그림이 이렇다는 거예요. 비계는 땅이 있는데 땅 위로 물이 흐른다. 사계는 땅이 있는데 땅 밑으로 물이 흐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은 있잖아요. 땅 위로 물이 흐르는 이 물은 있잖아요. 서로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고 이런 마음이에요. 땅 밑으로 흐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저항하고 힘을 키우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선생님은 요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어떨 때는 지금 나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학위제를 이렇게 해 나가고 축제를 하고 이런 걸 할 때 서로 힘을 모으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하지만 있잖아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건 너무 지치고 앞으로 이걸 계속 하려면 어떻게 힘이 좀 더 모여야 하기도 하고 이 과제가 동시에 있다예요. 하나의 마음은 일을 이루어가는 마음인데 하나의 마음은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이고 또 거부감이 들고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동시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일을 하는데 있잖아요. 또 한면으로는 뭔가 이게 거부감도 생기는 이게 동시에 있는 상태예요. 이런 감정 상태에서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제 이 부정적인 에너지의 힘이 더 커지면 이제 좀 못하시게 되고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이 둘은 있잖아요. 어디가 우위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예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너무 지치고 한면으로는 재밌고 한면으로는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감정이 동시에 있다예요. 어떠세요, 선생님? 죽기 전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막 이게 나를 막 에너지를 막 생겨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감정들이 지금 크다예요. 근데 저의 의지보다 저의 임무? 네, 제가 해야만 하는 일? 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뭘 하려고 계획하는 것보다,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러고, 뭔가가 저한테 시키는 것 같은, 제가, 네, 아바타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맞고, 저는 건강관리를 잘 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너무 힘들어 할까봐 그게 약간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한쪽은 하지만 한쪽은 의무고, 뭐, 이 두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도 위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점점,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기 쌤도 이게, 물론 이제 이 라벤더 사업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수익이나 이런 걸로 이 축제를 운영하시는 것도 있는데, 또 지방정부의 기금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또 그런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런 걸 계속 할 수 있을지, 또, 누가 좀 더 이걸 같이 해줄, 손잡아줄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전히 힘들고, 이런 게 혼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기보다는, 어떤 내가 이 공간에 사는 이 학위제라는 이 공간에 사는 존재로서 이곳의 의미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싶고 이런 의무감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감정이 혼재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삶은 원래 그래요. 하나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그냥 요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님 아까
아니, 그거는 지금 너무 많으니까. 야, 저기, 그 아까 QR코드 찾을 수 있나요? 저기, 이화서원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저기, QR코드 저기 하나 좀 이렇게 돌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럼 쌤이 한번 돌려 찾아주실래요? 이화서원 오픈 채팅방에서 이화서원 치시면 나오거든요. 잠깐만. 카카오톡. 요거. QR코드. 요거 다니면서 좀 돌려. 저기, 야님, 저기, 쌤도 여기 하나 찾아서 해주세요. 요게,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기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저희가 강의하거나 뭐 이런 일정들 다 거기에 공개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저는 이름이 김재형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저한테 페이스북 신청하셔도 되고, 그렇게 와서 또 다음에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6월 27, 28일에 지금 곡성에서 오랜만에 기억 수업 그래요. 저기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오셔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올해도 산청에서 한 2번 정도 강의를 했고, 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학위제에서 한번 강의를 열어주면 뭐 여기서 모여서 한번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서 모여서 또 뭐 제가 강의를 한번 열 수도 있고 그래요. 한 5명 정도만 모여도 제가 여니까 저기 한번 뭐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